본선 경기 봄조 리그에 있는 변상일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대국입니다. 변상일 선수 여전히 랭킹 3위 자리에 있고요. 변상일 선수는 최종 예선전에서 최강호 선수와 홍성지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본선에 올랐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이번 8월 랭킹 2자리가 하락했는데요. 원성진 선수가 그 자리를 대체했어요. 예, 지금 뭐 원성진 선수는 좀 상승세고 김지석 선수는 요즘 약간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김지석 선수는 이 최종 예선전에서 한상훈 선수와 원성진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방금 두 선수 인사를 하는데 바둑판에 머리가 닿는 줄 알았어요. 예, 뭐 인사는 원래 저렇게 후법 하는 네. 게 보통이죠. 자, 김지석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을 합니다. 김지석 선수는 한창 때 20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아주 전투적인 스타일의 기사였는데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유연해진 것 같아요. 대각선 포진을 들고 나왔어요. 보통 흑번일 때는 상대가 이곳에 소목이 있다면 대각선 포진도 많이 두는데 네. 지금 화점이 있기 때문에 걸쳐갈 때 위력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대각선 포진을 많이 선호하진 않거든요. 상대방이 좌상기 화점을 차지했을 때는. 김지석 선수는 뭔가 좀 그래도 연구를 하고 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두 선수는 지금까지 5차례 만나서 변상일 선수 기준으로 4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김지석 선수가 밀려 있어요. 예, 약간 뭐 그렇긴 한데 뭐 아주 예전 성적이면 좀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요 근래 뒀다면 아무래도 변상일 선수의 컨디션이 요즘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좌기를 굳히고 우상기는 걸칠 때 입구자로 아주 견실하게 지켜뒀는데요. 자, 여기선 백이 둘 수 있는 수가 여기를 벌린다면 이 자리와 이렇게 높게 이렇게 두는 것이 많이 두어지고요. 뭐 이곳을 두지 않고 우하기 화점이나 좌상기 화점에서 굳힐 수도 있는데 네. 뭐 그건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를 또 대표했던 조은영 구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치고 상대가 입구자를 가면 뭐 거의 여기를 뒀어요. 네. 여기를 두는 이유는 내가 다음에 이 귀를 차지하게 되면 흙이 벌릴 곳이 너무 좁다. 뭐 그런 의미로 나는 돌이 하나고 상대는 돌이 2개지만 뭔가 좀 전투적인 압박을 하는 그런 바둑을 선호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두지는 않죠. 예. 자, 굳히는 선택을 했습니다. 벌림보다는 일단 날일자로 견실하게 굳히는 수를 선택했고요. 이렇다면 백이 이쪽까지 차지하게 되면 뭔가 좀 서로 비슷하게 차지한 형태가 되니까 글쎄 여기서 흑이 3-3을 침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론가 걸쳐갈 수도 있죠. 네, 바로 3-3 침투를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의 2점과 이쪽의 2점은 이쪽 2점이 좀 더 강하죠. 왜냐하면 이쪽 흑 2점에는 백돌이 옆에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백돌이 없는 이쪽이 더 강하다고 본다면 백은 이 2점보다 이 2점이 좀 약하다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이쪽으로 막아서 여기 벽을 만들고 약한 쪽 돌에 그래도 좀 다가가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겠죠. 이쪽에 벽을 쌓아서 여기가 돌이 좀 강한데 벽 쪽으로 뭐 강한 쪽으로 돌이 가는 것은 뭐 이치상으로는 이쪽으로 막는 것보다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또 요즘은 반대로 막아가는 경우가 종종 보이던데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날일자로 씌워가서 여기서 이제 파생된 축이 유리한 형태가 나올 네. 때나 그럴 때는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지금 변상일 선수도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흙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여기를 젖혀가게 되면 뭐 파생되는 그 모양이 이쪽 방면에 벽이 생길 이쪽 방면으로 벽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젖혀가는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진행되는 정석 수순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흙도 조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백이 축이 유리한 상태고 나중에 이제 이런 축이거든요. 여기 나중에 정석이 진행되고 나면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여기 단수 치는 이 형태 때문에 뭐 여기 마땅히 축머리 쓸 것도 그렇게 뭐 어깨 짚는 정도인데 축머리 위력치고는 약간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흙이 그냥 이것을 간결하게 때려 먹을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손을 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것을 이렇게 잡게 되면 이것을 돌려쳐서요. 보통은 이렇게 두는 건데 지금 여기가 축으로 잡히게 되면 이 축으로 잡히게 되면 이 백이 여기를 둘 때 더 위력적이라 결국은 거의 여기를 둬야 되는데 뭐 축으로 하나 더 보강해서 잡아 놓더라도 축으로 잡히는 형태는 백이 약간 불만이거든요. 보통은 원래 축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게 보통인데 지금 약간 다르죠. 그렇다면 여기서 흙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뭐 축으로 잡히니까 이걸 끊고 이렇게 두고 백이 지금 여기를 축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여기를 밀리는 게 또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건 흙이 충분히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도 여기는 단수를 쳐야 되고 축이 되건 안 되건 그때 이제 흙이 여기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늘어갈 수는 있는데요. 자, 김지석 선수는 그냥 간결하게 잡는 수를 선택했고요. 네. 자, 여기서도 그냥 때려놨습니다. 그럼 백도 하나 이어두겠죠. 자, 여기서 흙이 이제 좋은 자리가 벌릴 만한 곳은 세 군데가 있죠. 여기도 있고 우변도 있고 좌변, 우변과 하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백돌이 여기 있어서 원래는 흙이 백이 여기 손을 뺄 때는 이런 데 두는 게 보통인데 백돌이 여기에 단단하게 굳혀져 있기 때문에 협공을 해서 백이 진출해서 싸울 때 백돌이 여기가 일석이조의 곳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돌이 있을 때는 흙이 이렇게 두기보다는 뭐 여차하면 여기를 하나 눌러놓는 정도 이런 수가 보통일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흙도 글쎄요. 여기가 또 이런 데가 다가오는 자리가 좋은 자리라. 그렇다면 벌리는 곳이 꽤 많은데 기준을 좀 어떻게 삼아야 될지 궁금한데요. 원래 항상 변 쪽에 돌을 벌릴 때는 몇 군데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넓은 곳이 포인트가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넓지는 않아도 돌이 이렇게 많이 놓여져 있는 곳에서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가장 이 바둑판 전체로 보면 이쪽에 돌이 많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놓여진 돌에서 관계 있는 곳 그런 곳에 벌리는 것도 중요한 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보통은 아까 제가 첫 번째 설명으로 보면은 당연히 여기인데 좌변이 제일 넓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돌 두 개와 여기 돌 두 개가 가장 머니까 그만큼 넓은 곳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쪽이 맞는데 지금 여기에 돌이 많이 투자돼 있기 때문에 뭐 하변 쪽을 벌린다거나 아니면 우변 쪽을 이런 식으로 벌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요. 아니면 백돌이 어딘가를 벌리기 전에 이런 데를 먼저 한번 들여다봐서 이걸 들여다보게 되면
문제는 백이 여기를 안 있더라도 넓게 벌릴 수가 없어요. 넓게 벌리면 예를 들어서 넓게 벌려볼게요. 넓게 벌린 데 끊는 게 선수란 말이에요. 또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걸 들여다볼 때 나는 여기를 들여다보는 것을 잊지 않고 효율적으로 끊었을 때를 생각해서 두 칸만 벌릴 거야. 그러면 이쪽을 끊는 게 아니라 이쪽을 다가왔을 때 여기 벌린 돌이 네. 또 어정쩡한 곳에 놓이는 그런 의미가 있는 들여다봄이 될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좌상귀 쪽에 걸쳐갔어요. 이것은 뭐 벌림의 의미보다는 그냥 보통 귀에 걸치는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상대방이 이렇게 미리 화점에서 나를자로 굳혀져 있을 땐 이렇게까지 바짝 걸쳐가지는 않았죠. 왜냐면 백이 먼저 두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어설프게 변 쪽에 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걸쳐가는 게 더 뭐 인공지능이 선호하는 더 높은 걸로 나오죠. 자, 협공도 한 칸 협공이 있고 이렇게 두 칸으로 협공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이거를 너무 백이 흑돌을 바짝 협공 가면 붙여서 귀를 살 때도 백이 이쪽을 뚫을 때 이 돌이 너무 가깝게 있어서 중복일 수도 있고 또 바짝 갈 때 흑이 여기를 벌릴 수도 있어요. 여기를 벌릴 때도 이렇게 되면 순환우기가 흑이 가운데를 벌리니까 백이 여기를 벌렸는데 예전에 이렇게도 많이 뒀지만 지금은 귀의 간격을 생각해서 날일자나 눈목자를 굳히는 수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벌린 게 되고 흑이 오히려 침투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도 이렇게 바짝 가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나 더 멀리 이렇게 협공 가는 게 더 많이 나오죠. 이것도 주변 배석에 따라서 좀 달라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걸 너무 전적으로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배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보통 바둑 초보분들을 보면 여기서 좀 고수한테 바둑을 배울 때 여기서 이렇게 돌아 그러면 주변 배석이 어떻게 돼 있던 간에 항상 그 모양은 그렇게 둬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석을 외우고 잊어버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석이라는 것도 그 주변 배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부분적으로 이 모양 형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정석은 주변 배석을 항상 고려해서 이제 좀 배워야 됩니다. 정석도. 자, 여기서 흑이 이제 다음에 둘 수 있는 자리가 아무래도 좌변에서 이어지는 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수가 있을까요? 뭔가 좌상귀 쪽도 보이고 좌변 쪽도 좀 벌리는 것도 좀 염두가 되는데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을지. 좌상귀 쪽을 만약에 둔다면 또 어떻게 수순을 좀 이어나가서 타개를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변 쪽으로 벌린다면 어떤 정도의 간격으로 벌리면 좋을지 자, 다음 한 수를 배윤진 프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배윤진 프로 연결해보죠. 네, 흑이 다음에 생각해 볼 만한 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자, 백이 이렇게 협공을 했기 때문에 흑은 이 돌을 움직이는 것과 이 돌을 가볍게 보고 벌리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벌림은 가장 가까이 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돌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두 칸이나 세 칸으로 좁힐 필요 없이 넓게 가면서 동시에 백도 협공할 수 있는 벌림이 되기 때문에 벌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바짝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돌을 움직인다면 이렇게 날일자를 두는 것과 그다음에 붙이는 것, 그다음에 3-3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걸치고 나서 3-3은 원래 있는 정석입니다. 백 같은 경우는 일단 차단을 하고 흑이 젖힐 때 뒤로 막아서 타협을 할지 아니면 끝까지 차단을 해서 귀를 살려줄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벌림도 있기 때문에 백은 차단을 해서 귀를 살려주고 벽을 쌓은 후에 선수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흑이 날일자를 둔다면 예전에는 이 날일자 많이 쓰였는데요. 백이 받으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서 나중에 찝어서 호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일자로 입구자 붙이는 수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젖혀서. 백 같은 경우는 단수를 치고 뚫을 수도 있겠고요. 뚫는다면 역시 한 칸 협봉돼 있는 것보다 이렇게 두 칸으로 넓게 벌려져 있는 모양이 더 좋겠죠. 또는 이어서 넘겨주고 늘어서 계속 쌓아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실전은 나릴자를 두었는데요. 다음 진행 계속 살펴보시죠. 자, 배윤진 프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수순이 이어진 것 같아요. 저는 옆에서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서 요즘 날일자는 잘 안 두는데 이렇게 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지석 선수가 그대로 두네요. 예, 날일자를 선택했어요. 네. 배윤진 프로에게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두 대국자의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아직은 뭐 초반에 돌이 얽히고 설킨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표정은 평화로워 보이죠. 네. 자, 이곳을 날일자를 가고요. 네, 이렇게 받으니까 뭐 손을 빼는 건 뭐 쉬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죠. 예전에는 이런 수법도 많이 두어졌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자, 이렇게 뒀고요. 여기서 이수의 의미는 백이 다음에 다른 곳을 뭐 이런 데를 두게 되면 여기를 젖혀서 막을 때 이 단수를 선수하는 게 기분이 좋다 이거죠. 네. 이렇게 자세도 좋죠. 예, 흙도 이제 깔끔한 자세를 갖췄기 때문에 이거를 흙이 이제 원하는 거고요. 백이 그러면 이걸 당하지 않으려면 여기를 좀 우영이긴 하지만 이 자리가 좀 급소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는 백도 빈 삼각이 두어졌지만 이 급소이 자리를 두는 수법이 있어요. 여기서 흙이 여기 찝히는 게 싫다고 이렇게 막는 건 이거는 여기를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돌 모양은 똑같아 보이지만 백은 이 백돌이 집을 차지한 돌이 되고 이거는 약간 정말 말 그대로 빈 삼각의 형태이기 때문에 떴죠. 이건 좋지 못하죠. 네. 그러면 흙이 여기는 밀고 들어가야 되고 이때 백이 뭐 이런 데를 찝어서 끊어서 흙이 여기를 들 때 이렇게 때려 먹는 이런 형태도 있죠.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두어졌는데 요즘에는 글쎄요. 이건 어떨까요? 자, 여기서 자, 변상일 선수는 그냥 벌려뒀고요. 무난한 수를 선택을 했고요. 그렇다면 흙도 아낌없이 교환을 해둘까요? 예, 안 하면 이 다음에 또 뭐 이 자리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도 흙도 이걸 젖히고 단수 치는 교환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걸 그냥 찝으면 여길 두면은 밀리는 게 선수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젖히는 건 득인가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당연히 이 모양은 젖히고 단수 치는 걸로 제 머릿속에도 입력이 돼 있는데 갑자기 그냥 찝는 게 난가 하는 것도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인공눈이 젖히는 걸로 나오기는 하는데 백이 여기를 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는 수법이 있네요. 이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확실히 밀고 나니까 상변 모양이 달라지네요. 그렇죠. 예전에 이런 건 있었어요. 여기를 막고 이렇게 둘 때 모양에 따라서는 이걸 때려 먹히더라도 여기 이렇게 단수 쳐서 이렇게 두는 수법은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두는 수법도 있네요. 예전에 왜 이런 걸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이게 뚫는 게 안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백돌이 이렇게 해서 한 점을 버리는 것보단 이어져 있는 게 당연히 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뭐 흙이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자리는 지금은 아까는 여기 백돌이 그냥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돌이 상당히 강했는데 지금은 흙돌이 좀 놓이면서 이 흙돌이 놓이면서 백돌은 여기 놓인 이점은 있고 반대로 흙돌이 놓이면서 백돌이 좀 약해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둘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돌이 상대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걸 두더라도
벌리면서 이 돌을 압박을 하면서 여기 성변을 차지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나오네요. 자, 일단 젖혔는데요. 자, 여기서 변상일 선수가 설마 미는 끊는 수. 끊는 수는 그런데 왜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요. 저 이걸 끊었을 때 흑도 이제 둘 수 있는 수는 여기를 일로 나가는 건 막히면 이거는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여기를 나가고요. 그러면 백도 여기를 안 넘을 수는 없어요. 이때 흑이 이제 선택하는 다음 수가 이거를 단수 치고 나갈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걸 그냥 늘어둘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늘고 여기를 느는 게 급소처럼 보이지만 흑도 여기를 밀고 들어가게 되면 백도 여기 자세가 약간 들여다보는 형태가 남아있는 그런 형태라 여기를 안 밀고 그냥 날일자로 가기가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하나 밀어주게 되면 여길 뛰더라도 흑이 다음에 이쪽 방면에 이렇게 가르고 나오게 되면 흑도 충분히 둘만한 그런 형태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흑도 둘 수 있는 형태일 것 같은데요. 끊으니까 뭐 그래프상으론 백이 별로 좋은 싸움은 네. 아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변상일 선수는 전투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네. 바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선수들은 이런 데서 그냥 뒤로 받거나 뭐 가르쳐두지 이렇게 갑자기 또 여길 끊어서 네. 뭔가 좀 때이르게 전투를 뭐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좌변에 두 칸을 벌렸을 때부터 흑이 젖히면 끊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끊는 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고 둔 걸로 봐서는 네. 미리 생각을 젖히면 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좌변 쪽에 두 칸을 벌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흑도 끊어진 흑돌 하나를 그냥 버리기는 싫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아이는 이렇게 두고요. 아까 이것과 이것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냥 넣는 것보단 단수 치는 게 더 좋은 걸로 나오고 백이 여기 나가는 게 여기 나가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치라 그러는데 이걸 안 나갈 사람은 없고 변상일 선수도 나갈 생각으로 여길 끊었겠죠. 이렇게 되면 이 싸움은 흑이 괜찮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요. 여기 일단. 자세가 이제 워낙 좋아서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아까 보여주신 그런 수순들은 이 선수들 머릿속에 있을 거고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없다의 판단의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윤홍진님은 이렇게 치고 그냥 이런 데를 두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이 그림은 선택하기 힘들 것 같아요. 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둘 생각으로 아까 끄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런데 또 변상일 선수가 이때 또 생각을 하는 걸 보면 버리는 것도 염두는 해두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냥 이 다음 수를 나가고 여기 두면 여기 넣는 건 100%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장면에서 생각하느니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설마 변상일 선수 바둑 스타일로 본다면 다른 사람이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여길 끊어놓고 흑이 이걸 두고 여길 쳤더니 이렇게 버린다? 이 그림은 다른 기사라면 몰라도 변상일 선수라면은 이 돌을 버리는 건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나가고 난 이후에 어디로 밀까? 아니면 밀고 나서의 그 이후 수순까지를 좀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역시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그림은 이 우상기 쪽 벌리는 걸 크게 보는군요. 예,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일단 좌상기에 나가는 싸움 자체가 백이 좀 무리스럽다. 뭐 이렇게 보는 걸 수도 네. 있죠.
그래도 생각하는 타이밍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백도를 살리느냐 버리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상일 선수 장고하는 타이밍은 굉장히 좋습니다. 김지석 선수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변상일 선수의 다음 한 수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상일 선수 아직 선택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장면인데요. 네, 과연 변상일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여기서 흑이 단수를 치니까 바로 나갈 줄 아는데 여기서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건 버리고 이 정도로 상변에 벌려라 였는데요. 지금 빵 따냄이긴 하지만 흑이 이렇게 4개로 따는 것이 아니라 빈 삼각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빵 따냄이기 때문에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이 전투를 피하지 않는다면 나가게 되는 건데요. 흑도 살리게 되고 이제 백 같은 경우는 이 두 점을 움직이게 되는데 뭐 어느 한쪽으로 미는 건 가능하지만 이런 행만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흑이 막는다든지 이 백도를 공격할 때 붙이게 되면 백이 이렇게 젖힐 수가 없습니다. 백은 이 두 점을 무조건 살려야 하는데요. 끊는 맥이 있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늘 수밖에 없고 나중에 단수까지 당하게 되면 우영이 돼서 이렇게 돌을 움직일 때에는 입구자로 두는 것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밀어서 움직이는 행마가 좋겠습니다. 그러면 흑도 이 단수는 맞을 수 없기 때문에 늘게 되고요. 이 다음에 좀 어려운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생각을 한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변상일 선수가 냉정하게 한 점을 버리고 이제 중앙으로 상변으로 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봤습니다. 변상일 선수 고민 끝에 예. 버리는 선택을 하긴 했어요. 근데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날일자를 네. 갖고요. 어차피 흙이 때려야 되는데 돌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의 차이인데 일장일단이 있죠. 자, 그래 놓고 백이 이 세력의 값어치를 살리기 위해서 하변을 한껏 최대한 벌려갔고요. 그러면 백도 여기 좌변 쪽에 단단하게 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돌이 상대적으로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흑도 이곳 침투가 신경 쓰이고 이렇게나 이렇게 둘 다 신경 쓰이죠. 이곳 침투를 직접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이런 데를 벌리면서 지켜두는 것이 효율적인 보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상변에서 그냥 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날일자를 선택을 했는데 네. 이쪽에 간격이 좀 얇지는 않을까요? 이 날일자와 이 단수의 차이점은 흑돌이 이곳에 어딘가를 올 때는 백돌이 여기 젖히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나을 거고 백이 여기를 둔다면 이 두터운 곳에 돌이 바짝 붙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이 상변 쪽에 누가 먼저 돌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또 하변이 이 좌기 쪽과 하변이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자, 김지석 선수가
테이블에 팔을 괴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쪽 방면을 보고 있는 것 같죠. 여기 손을 빼면 내가 상변을 두고는 싶은데 여기 또 무슨 수단이 있지 않을까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곳 좁지만 이 자리를 벌려두는 것이 아주 좋은 자리죠. 여기를 둬서 이곳 침투를 맛을 없애놓으면 흙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집도 많이 확보하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내 약점을 지켜놨으니까 이곳 침투도 있고 이 좌변의 두 점도 이 두 텀을 이용해서 좀 압박을 가할 수도 그러네요. 있고, 그렇게 좁지만 예전에 이렇게 한 칸 벌리는, 서로 벌리는 자리는 그렇게 좋은 곳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두 칸, 보통은 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간격이 두 칸의 자리는 많이 벌렸는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한 칸 두는 것도 반대로 백이 이 두는 것과 비교해 보면 돌과 돌이 마주보고 있는 가운데의 자리이기 때문에 요처라고 생각해서 요즘 이렇게 두는 것도 많이 이제 선호하죠.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선택인데요. 백은 이제 흙이 지켜놨기 때문에 이 넓은 곳을 방치하면 침투를 또 당하게 되고, 또 백은 이쪽도 두고 싶고 이쪽도 두고 싶고. 자, 일단은 여기를 가만히 벌려뒀는데요. 자, 벌려두는 것도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날일자만 살짝 갔거든요. 그건 이유가 이제 뭘까요? 이쪽의 두터움을 여기만 벽이 있는 게 아니라 우변 쪽까지 막아 있는 입체적인 벽이기 때문에 나는 상당히 두터운 돌이다. 그러면 이 돌이 두터운 쪽으로 가깝게 가서 나중에 이런 침투가 남아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는 게 낫다. 그런 판단이고요. 자, 제가 생각하기엔 뭔가 여기를 먼저 잽을 알리고 이 잽의 여하에 따라서 하변을 둘지 하변을 다른 식으로 둘지 이런 거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변상일 선수는 하변을 그냥 지켜놨어요. 자, 여기서 이제 흙이 둘 차례인데요. 흙은 둘 수 있는 곳이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좌변을 뭐 압박하기에는 백도 일단 안정을 취해 놓은 상태라 후수를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고, 지금의 시기에는 둔다면 상변이냐 우변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상변을 둔다면 여기 젖히는 걸 엿보면서 차라리 이런 데가 보통은 원래 이건데, 네. 이런 데도 사실 눈에 들어오고, 다시 한번 응수를 하게끔 강요를 하고요. 우변을 둔다면 여긴데, 그러면 백도 이제는 흑돌이 여기 변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둘 거란 말이에요. 아, 지금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들여다볼 때 백돌이 변 쪽에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은 이어주나요? 지금은 안 이어줄 것 같은데, 차라리 지금은 여기를 하나 호구치고요. 그러면 이걸 젖히는 걸 당하는 건 되게 아픈 자리예요. 이건 집으로도 크고 나중에 여기 빠지는 것도 거의 선수기 때문에, 흙이 여기를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을 받아준다면 이제 끊는 게 좀 완화됐기 때문에 뭐 이런 데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끊으면 이쪽을 한 번 더 받아주더라도 이 돌이 교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뭐 당장 둔다고 뭐 크게 백돌이 압박을 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변성일 선수가 이렇게 이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단 김지석 선수는 잽을 알려서 응수 타진을 한 거예요. 이 수에 응수를 하면 내가 다음에 그 응수에 또 맞춰서 응수를 하겠다. 그런 뜻인데요. 자, 예전에는 들여다보는 데 있지 않은 바보 없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뭐 그냥 이런데 하변 쪽에 돌이 없다면 이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돌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백돌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어주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뭔가를 연구하고 싶은 그런 장면이에요. 게다가 지금은 끊겼을 때 이후에 또 대책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있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저는 이걸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인공지능으로 한번 찍어봤더니 여기서 받아주면 이 수는 일리는 있는데 이걸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건 무조건 받아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 이런 상황에서 안 받아주네요. 호구치는 수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자,
변상일 선수는 어떻게 이 들여다본 수의 응수를 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변상일 선수 또 스타일을 고려한다면 이어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냥 아예 손을 뺐네요. 예, 이건 뭐 그냥 내 갈 길을 가겠다. 변상일 선수는 그거 같아요. 백이 먼저 둘 때는 뭐 또 이 돌이 또 효과적일 수가 있으니까 이 돌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는 여기가 되게 큰 자리다 그런 판단으로 여기는 그냥 난 싸움이 세니까 뭐 그런 뜻이가 뭐 충분히 싸울 수 네. 있다고 보고 손을 빼고서 상변을 두 칸으로 벌려뒀어요. 아무래도 이쪽의 약점을 신경 쓰는 지킴 같아요. 보통 같으면 뭐 이 자리나 뭐 이 자리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뒀다가 침투를 당하게 되면 여기 젖히는 게 의미가 커지니까 일단은 여기 젖히는 걸 고려해서 이곳을 지킨 것 같고 이렇게 두는 수의 후속 수단으로는 이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 이렇게 두면 자, 좀 실력이 약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이 간격이 상당히 돌이 아주 적절하다. 예, 적절하고 능률적으로 놓여져 있는 느낌이 들죠. 자, 상변을 두어서 상변집이 좋아진 건 참 좋은데 이 끊는 단점은 커버가 가능한 거겠죠. 이곳을 이제 끊었을 때가 문제긴 문제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두겠다는 뜻일까요? 그냥 이곳을 이렇게 벌려두고 두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쪽을 두기에는 글쎄 여기 호구가 보통 형태에선 때려먹힌 게 없을 땐 절대 선수인데 지금 절대 선수가 아니라서 이거 맞으면 이건 좀 안 좋아 보이거든요. 끊으면 그 여기를 두고 이런 데를 석점을 너무 잡자고 하면 여차하면 이 석점을 버리는 형태 예, 그런 것도 고려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들여다보는 응수에 그래도 뭔가 응수를 해줄 줄 알았는데 백이 아예 손을 뺐습니다. 김지석 선수도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뭔가 어디론가 이어주는 거는 기대를 안 했어도 이 들여다본 곳에 관계된 수를 뭔가를 두면 그거에 맞춰서 나도 상변을 둘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생각하겠다 그런 뜻이었는데 그냥 딴청을 피웠단 말이에요 상대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일견 보기에 흙이 끊었을 때의 변화가 좀 궁금한데요. 상당히 어려운 변화인데 배윤진 프로가 그 다음 수순이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김지석 선수의 장고입니다. 곳을 들여다봐서 물어봤는데 백이 바로 손을 뺐습니다. 자, 끊지 않는다면 흙은 또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끊어서 전투가 좋지 않다면 이런 곳을 두어서 계속 있는 걸 강요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 만약에 하변이 중요했다면 이렇게나 이런 식으로 역시 이어서 하변을 부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김지석 선수도 끊는 것부터 생각해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백은 끊긴 순간 이제 이 양분이 되면서 백돌이 약해졌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로 두 칸을 벌린다면 흙이 씌웠을 때 지금 호구의 교환이 없기 때문에 백이 호구를 해도
흙이 이런 식으로 씌워서 귀에 사활은 흙이 완벽하기 때문에 백이 봉쇄를 당했을 때 오히려 백이 잡힐 수 있겠습니다. 자, 붙이더라도 젖혀서. 백이 살려면 이렇게 젖혀서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흙이 늘기만 하더라도 백이 살았을 때 이 세력이 다 지워지면서 하변도 다 지금 공배가 됐기 때문에 백 같은 경우는 막힌 순간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을 받는다고 봤을 때 자, 흙은 씌우는 것과 그리고 다시 다가서는 것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로 협공을 하는 건 백도 나가면서 백이 탈출을 하게 되면 역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흙은 좀 더 압박을 한다면 이렇게 씌울 수 있겠고요. 자, 백이 이렇게 세 점을 가볍게 버릴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자, 흙이 잡으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끊어서 세 점을 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백 같은 경우는 끄는 쪽을 잡아서 이렇게 세 점을 버리고 나중에 민다든지 하는 것도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빵따냄은 백이 지금 강한 돌이 되었고요. 오히려 나중에 이런 식이나 이렇게 귀를 압박할 수도 있겠습니다. 흙이 세 점은 잡았지만 호수를 잡았고 백도 자연스럽게 하변을 지켰기 때문에 김석 선수는 이 정도는 만족을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흙은 잡지 않는다면 다시 이런 식으로 집도 차지하면서 백돌과 중앙 쪽으로 동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김석 선수가 끊어서 전투를 유도할까요? 실전 보시죠. 네, 정말 알찬 설명이었습니다. 김지석 선수도 변상일 선수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끊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고 있을 텐데요. 지금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들여다본 상태에서 상대가 안 받았기 때문에 끊는 변화를 고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집으로는 값어치가 없는 그곳을 백에게 있게 만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자리를 상대에게 있게 만들까 하는 것을 연구할 수도 있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돌이 끊기고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한 수 투자해서 연결해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여다보는데 있는다는 건 일단은 약간 활용당하는 또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활용을 여러 개를 당하다 보면은 뭔가 잽을 맞는 거죠. 권투로 보면 잽을 맞는 그런 의미라 집으로는 약간씩 당하는 의미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로 기사들은 들여다볼 때 본능적으로 잘 안 이으려고 그러죠. 일단 반발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죠. 자, 김지석 선수가 여기에 고민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걸 끊는다면 이 이후에 끊고 나서의 행마를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머릿속에 그려봤을 때 뭔가 결과가 신통치 않다, 만만치 않다는 결론에 이제 몇 가지 참고도가 그려지면 그럼 반대로 그럼 내가 어떻게 둬야지 이 자리를 백이 있게 만들까? 그런 거를 또 연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곳 하변의 침투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침투를 해서 여기를 흙이 차지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백이 이어야 되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변을 차지해서 이 공배 같은 자리를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또 참고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워낙 결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시간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장면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김지석 선수가 뭔가 글쎄요. 축이 유리하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식으로 붙여서 맞젖힐 때 이걸 둘 때 이걸 단수 쳐서 이렇게 돼서 이걸 단수 치는 축이 유리해지. 지금 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축이 유리해지면 이 변을 붙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수가 아닌가.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쪽에 어디 충머리가 하나 교환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환이 돼 있으면 이제는 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거를 부분적으로는 좀 악수가 될 수가 있죠. 백이 다음에 둘 때. 흑이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연탈하게 되면 이건 또 뭐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그냥 그런 정도로 일단은 끊지를 않고 여기를 뒀고요. 이거는 백이 여기를 백에게 이 자리를 강요하는 거죠. 여기를 두지 않으면 다음에 여기 두면 거의 이해야 되니까. 네. 백은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두 점만을 놓고 보면 이래 놓고 끊을 것 같지는 않고 계속해서 연계된 행마법은 이 석점의 요 간격을 본다면 여기를 붙이고 느는 수가 일리가 있어요. 다음에 여기를 호구 칠 때 막으면 여기가 또 끊기고 늘어서 받는 건 일단 모양이 좀 처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붙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또 반대로 백에게 이 자리를 당하게 되면 뭐 여기가 또 상당히 좋은 자리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것을 붙이는 것도 하나의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쪽 우변을 차지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또 여기를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를 있게 만들려면 낮게 돌이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있지 않고 나오겠죠. 예. 그러면 어찌됐건 우변에 벌리는 걸 선수로 하려고 한다면 돌이 높게 가야 되는데 높게 가도 여기를 잊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네. 예, 나오려는 것을 연구하게 마련이고. 역시 있는 수는 맨 마지막에 생각하는 수단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김지석 선수. 여기서 정수는, 일단 정수를 한번 볼까요?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여기서 정수는, 여기 붙이는 자리, 여기 붙이는 자리도 뭐 지금 1등 됐다, 2등 됐다 왔다 갔다 거려요. 예, 여기 붙이는 자리, 좋은 자리죠. 여기와 우변을 둔다면 어차피 어디를 두건 갈라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자리가 가장 좋은 걸로 나오네요. 여길 둬야지 어찌됐건 한 수에 침입까지 없는 확실한 이제 벌림이 되니까 여기를 두는 게 또 높게 나오고요. 자. 참 두 곳 다 좋은 자리 같아요. 네. 이 자리도 반대로 백이 두는 것과 비교하면 공수가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자리 같아 보이고 흑이 이렇게 두면 백이 여기를 점잖게 젖히고 여기까지 받아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손을 빼건 어떻게 해서든지 선수를 뽑고 이 자리를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는 벌림이 되겠고 아니면 이 이후에까지 뭔가 생각한다면 여기 붙일 수도 있고요. 어려운 자리네요. 저라면은 뭐 붙이는 게 너무 좋지만 그래도 여기를 벌릴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은 집이 되는 자리기도 예. 하고요. 그러면 왜냐하면 백이 여기를 두더라도 뭐 이쪽을 두거나 글쎄요 좀 가볍게 나간다면 이런 정도 이렇게 행마를 할 때 흑돌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행마를 하게 되면 결국은 끊는 것이 부담이 백도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두는 의미로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변상일 선수가 자리를 비웁니다. 아직은 뭐 시간도 좀 많이 있고 아직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뭐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고 바깥 공기도 좀 마시고 하는 게 일리가 있죠. 시간은 김지석 선수가 더 많이 썼어요. 한 네. 20분 가까이, 한 18분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데요. 시간상으로는.
혹시 변상일 선수가 받은 바로 옆자리에 붙이는 거는 어떨까요? 이곳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곳을 젖힐 텐데 보통은 이걸 붙이는 행마를 할 때는 다음에 뭔가 이런 식으로 끊어가려고 두는 게 보통인데 지금 이렇게 두는 게 여기를 단수 칠 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럴 때 둘 때는 뭐 여기를 뚫는다던가 이렇게 느는 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둬봤자 뭐 이쪽으로 계속해서 막아가도 쉽지 않고 이쪽으로 이어도 뭐 별게 없어 보이고 어차피 좀 별게 없어 보이거든요. 여기는 그렇게 별게 없는 자리 같아요. 자, 높게 뒀어요. 높게 두는 수의 의미는 낮게 두면 여기를 이어주면 낮게 뒀을 것 같은데 백이 여기 약점을 간접적으로 보강하면서 이 두 점을 압박을 하는 이렇게 어깨짚음을 당할까봐 그래서 여기를 높게 두는 건 집으로는 확실치 않지만 이쪽에 있는 걸 강요하는 수죠. 예, 그래서 왜냐면 높게 뒀을 때 또 높게 나오면 낮게 뒀을 때 집히는 것보다는 높게 뒀을 때 집히는 게 흙이 집이 불어나는 게 좀 한 줄 더 이득이죠. 선이 다르기 때문에 네. 높게 두는 게 낫죠. 그러면 백은 이제 어깨는 짚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둔다면 뭐 이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둬서 여기 진출도 하면서 나중에 여기 침투나 붙여 당기는 것을 엿보면서 이런 식으로 받아줄 수가 있어요. 좀 능률적으로. 이렇게 있기에는 뭔가 좀 내키진 않아요. 실전에서. 본선 봉조 리그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가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를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배윤진 프로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백이 여기서 어떻게든 잊지 않으려고 했을 것 같은데 흙도 끊지 않은 이유는 끊었을 때 전투를 유리하게 끌고 가면 끊었을 텐데요. 끊고 나서 수확이 없다면 이 끄는 곳이 집으로는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흙도 어떻게든 집을 지키면서 이 공배를 이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백 같은 경우는 나가는 것, 이렇게 나를자로 가르면서 나가는 것과 또 이렇게 나를자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흙이 최선의 수는 아닐 수 있지만 눈에 딱 보이는 급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행마의 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나를자의 급소는 이곳입니다. 역시 들여다본 것처럼 흙은 집을 지키면서 이 사이를 공배로 이으라고 강요할 수 있는 급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백이 그것이 싫다면 이렇게 나를자로 둘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나를자로 두었을 때 결국 흙에게 계속 공격을 당해서 이어야 한다면 백도 처음부터 있는 것이 나을 수 있겠네요. 실전은 어떻게 뒀을까요? 살펴보시죠. 자, 실전은 그냥 있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뭔가 어설프게 뭐 효율적인 행마를 찾다가 나중에 결국은 있는 곳에 돌이 와야 되면 미리 효율적으로 둔 수가 오히려 중복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능률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어놨고요. 자, 이제 흙의 선택인데요. 흙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이쪽 방면이 지금 세 칸이 간격이 넓고 백이 다음에 이런 데 두는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가장 뭐 눈이 뭐 좀 관심 있게 보여지는 자리가 이곳이고요. 이쪽 어딘가.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데 붙이고 넣는 건 항상 좋은 자리 같아요. 이 간격으로 본다면.
자, 여기서 AI는 여기를 붙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붙이는 건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뒀을 때 축이 유리할 때 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인공지능이 축을 못 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를 축머리를 이렇게 쓰면 네. 워낙 여기 돌파하는 게 양쪽에 돌이 단단한데 딱 뚫리게 되면 백이 완전히 이게 둘 다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 축머리가 강력하기 때문에 미리 악수 교환을 좀 해놔도 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닫으면 그때 여기를 끊고 이으면 여기를 치고요. 여길 때리면 이런 것은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이 패를 졌을 때는 백의 타격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이으면 그때 이것을 이렇게 단수 쳐서 축으로 잡게 되면 흑이 이 한 점을 버림돌로 해서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여기를 관통을 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흑이 충분하죠. 그래서 지금 AI는 여기를 붙이는 수가 가장 괜찮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참 수순이 중요하다고 느낄 때가 이럴 때인 것 같은데 먼저 좌변으로 축머리를 사용한다면 상변에서의 수순이 달라지죠. 만약에 이 좌변이 아까 축머리를 썼는데 상변으로 백이 받고 이걸 뚫었을 때 뚫는 것의 값어치가 크지 않으면 좌변을 어쩔 수 없이 악수지만 먼저 축머리를 써야 되고 만약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기 뭐 악수 교환하더라도 여기 뚫는 게 이 실전과 같은 모양에서 너무 크게 된다면 이거는 당장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쪽이 값어치가 적으면 이걸 당연히 축머리를 써놓고 붙여야 되는데 그럼 백이 다른 식으로 응수했을 때 나중에 백이 여기를 먼저 두게 됐을 땐 이 들여다보는 축머리 교환이 너무 악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실전마다 좀 다를 수 있고 상황마다 당연히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뚫는 게 워낙 크니까 미리 축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축머리를 써도 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자, 김지석 선수의 시선도 상변 쪽에 고정이 돼 있죠. 뭔가 상변이 돌이 몇 개 놓여져 있지 않은데 또 다른 곳 두다가 백에게 이 자리를 허용하게 되면 여기 모양도 너무 깔끔해지고 이 돌이 또 이 세 칸의 간격도 뭔가 엿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뺏기면 안 되고 그렇다고 어설프게 둬서 상변을 다 집으로 만들어줘도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수단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자, 시선은 상변 쪽에 고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날짜로 두는 건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다음이 없어서 네. 불만이고 침투도 뭐 이곳을 붙이던가 하게 되면 별게 없고 역시 김지석 선수 1624답게 이렇게 붙이는 가장 지금 현재 괜찮은 감각을 생각했고 네. 좀 착점을 했고요. 자, 이제 변상일 선수도 여기서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이 붙이는 것의 잽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것은 좀 어떻게 두는 거냐면 여기를 뒤로 받고 2단을 젖힐 때 강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늘어서 참아두는 거죠. 그럼 이렇게 두게 되면 흑은 여기까지 한번 기분을 내겠죠. 이렇게 둬도 이 한 점보다 여기 두들겨 맞는 게 훨씬 아프기 때문에 백도 여기에 고분고분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 흑이 이제는 여기서 더 강력하게 막아갈 수는 없어요. 이거 끊기게 되면 빵 때림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정도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흑의 입장에서 보면 상변을 다 깨지는 못했지만 좀 눌러서 좀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데 돌이면 여기 간격도 괜찮죠. 이렇게 해놓고 또 선수를 뽑아서 다른 곳을 또 두어갈 수가 있고 백도 어찌됐건 좀 찌그러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 집이 났거든요.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된다면 부분적으로 서로 불만이 없는 진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백이 강하게 둔다면 이곳을 응수로 안 하고 여기를 그냥 바로 붙여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자, 변상일 선수는 여기서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형세가 무난하다고 본다면, 뭐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다고 본다면, 뭐 상변을 약간 좀 그냥 고분고분 받아줄 수도 있고, 뭐 계속 뭐 잽을 맞아서는 내가 바둑이 기분이 나쁘다.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입구자 자리에 붙여서 나오는 행마를 생각할 수 있죠. 항상 상대가 이렇게 응수타진이나 잽을 알렸을 때 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좀 약간 당해줘도 뭐 부분적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면 또 상대가 선수를 뽑고 다른 곳에 또 잽을 알리면서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 기본적인 이 지금 현재의 모양도 좀 당할 수가 있지만 또 상대가 선수를 뽑고 다른 곳에 또 잽을 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적극적인 수를 생각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전에선. 마냥 받아줄 수만 없죠. 자, 이 어려운 붙임수에 변상일 선수가 장고 중에 있습니다. 과연 어떤 수를 생각하고 있는지 배윤진 프로의 말도 들어보죠. 네, 실전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수법입니다. 이 간격에서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는데요. 이 간격만 봤을 때는 백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총 4수입니다. 이렇게 젖히는 곳 2곳과 뻗는 것 위아래로 2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서 참는 것이 있겠는데요. 뭐 평소라면 들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흙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짚기만 하더라도 백이 연결은 가능한데요. 역시 많이 눌린 장면입니다. 자, 위로 젖히는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흙이 늘었을 때 백이 이곳을 뺏길 수는 없는데 흙이 뭐 차단을 할 수도 있지만 밀기만 하더라도 이 돌을 살리게 됐을 때 단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젖히고 나서 그 다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백이 느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넘어가자고 하는 젖힘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젖힘은 흙이 바로 반발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서 이제 젖히고 나서 그 다음에 백이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있을 때 지금은 역시 흙이 주위에서 도와주고 있는 돌이 있기 때문에 끊어서 백도 세수여서 수상전을 할 수는 없고 움직여야 하는데 흙이 나가는 수도 있고 살았을 때 백이 좀 더 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젖히는 연결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역시 넘어가자고 하는 건 이렇게 늘어서 참는 것과 끊는 것이 있었는데 조금 전 해설에서도 나왔듯이 이 충머리가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다음도 백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해 봤을 때 백이 둘 수 있는 수는 여기서 이렇게 느는 것과 처음부터 대응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붙이는 것이 있는데요. 실전에서는 젖혔습니다. 그럼 흙은 당연히 다음에 젖힐 텐데 여기서 변상일 선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실전으로 확인하시죠. 네, 변상일 선수 젖혔습니다. 젖히는 수를 선택을 했고 역시 2단 젖히는 수도 예상이 되는데요. 변상일 선수가 뭐 흙이 2단 젖히는 수는 당연히 이제 생각을 했을 건데 그 다음에 이걸 둔 다음에 여기서 어떤 수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느는 걸 생각하는 걸까요? 이렇게 두고 이런데 미는 걸 생각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를 하나 끊고요. 이걸 둘 때 뭐 많이 두는 수법이죠. 이걸 젖혀갔을 때가 좀 괴로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걸려있는 게 형태가 너무 사나워서 돌의 형태가 여기를 그냥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걸
뭐 단수 치고 이렇게 이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흙이 듣는 게 있어서 여기가 완전히 막혀 있는 형태라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자, 여기를 젖힐 때 다음에 어떤 수를 변상일 선수가 생각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자, 그런데 김지석 선수도 이때 또 생각을 하네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에서는 흙이 2단 100이 젖힌 자리 오른쪽에 이 자리에 젖히는 한 수가 아닌가 싶은데 그냥 이 다음의 수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는 내가 둘 건데 이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될까? 아니면 지금 이걸 축머리를 쓰는 걸 생각하는 걸까요? 이 판단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전에선. 이걸 2단을 젖혀서 먼저 손해보고 나면 이렇게 둘 때 백이 반발하는 것과 미리 가는 거를 그 차이를 좀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요. 기세는 좌변을 두지 않고 그냥 젖혀가는 게 기세이긴 한데요. 김지석 선수의 그 네. 대국 화면을 보니까 지금 반팔을 입었는데 뭐 야외 활동을 요즘 많이 하나 봐요. 야외에서 뭐가 관계된 운동을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반팔 사이에 그 팔 색깔이 좀 다르네요. 위쪽은 좀 팔쪽이. 하얗고 네. 옷을 입은 쪽은 아래쪽은 까만데 저런 팔 형태는 색깔은 골프 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 색깔 아닌가요? 예. 자, 일단은 2단을 젖히고 백도 노타임으로 변상일 선수 그냥 이렇게 단수 치고 잡았어요. 그러면 뭐 이제 여기 두는 건 뻔한 자리인데요. 자, 지금 타이밍에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타이밍이죠. 축머리를 쓰긴 써야 되는데 이쪽도 축머리가 되고 이쪽도 축머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축머리를 쓰는 게 더 좋을지도 좀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연타를 했을 때 이게 더 위력적이냐 아니면 이쪽이 더 위력적이냐를 판단을 또 내려야 되고 받았을 때도 어딘가를 받아줬을 때도 이 이후에 나중에 진행이 됐을 때 내가 먼저 둘 때 이 모양이 더 위력적인지 아니면 이렇게 두고 나중에 선수를 흙이 뽑았다는 가정하에 여기를 뒀을 때 이 모양이 더 위력적인지 이걸 또 놓고 여기에 어떤 쪽을 둘지를 놓고 고민하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안 받고 변상일 선수는 노타임으로 이제 밀어갔죠. 이제 받아주는 건 이걸 두고 단수 칠 때 축으로 잡히게 되면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일단 여기까지 둘 생각으로 아까 붙일 때 이 젖히는 수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흙도 뭐 지금 뭐 당연히 여기를 뚫어야 되죠. 네. 뚫는 한 수입니다. 뭐 물론 상변에서의 손해도 악수도 굉장히 크지만 이 좌변 뚫어간 자세도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예, 좋죠. 자,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이도를 직접적으로 살리는 수도 있지만 글쎄요. 자, 어디 정도일까요? 그냥 감각적으로 보면은 이런 데가 저는 그냥 감각적으로 눈에 들어오는데 이쪽을 선택을 한다면 일단은 흙이 붙이면 좋은 자리인
이곳을 뒀고요. 여기서가 이제 흑이 문제인데요. 과연 이 두 점이 덩치가 더 크냐, 아니면 내가 이쪽을 더 부풀려 가서 이 한 점이 덩치가 더 크냐, 그런 걸 놓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이것을 일일이 응수를 하기보다는 이쪽 모양을 키워서 이 두 점을 버리더라도 이 한 점을 크게 잡으면 네. 되니까 내가 먼저 덩치를 키워서 상대가 이 돌을 타게 하려고 할 때 그거에 맞춰서 이 바둑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서도 사실 어려워요. 돌이 위쪽으로 가면 이 아래쪽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단순한 행마지만 이 좁은 간격을 치받아서 이곳을 둘 때 이런 식으로 두 칸 뛰는 행마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을 이 밑을 붙이다던가 옆을 붙인다던가 하면서 이 간격을 압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여기는 간격이 좁고 단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복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런 데를 치받아 버리고, 여기를 그렇다고 맞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백이 여기를 늘어야 될 때 뭐 그냥 무난하게 둔다면 이 정도, 좀 강하게 둔다면 이 정도, 이런 자리를 두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백의 씨음수에 흑 두 점을 계속해서 행마를 한다면 좀 끌려다니는 국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인공지능을 그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한번 봤더니 좀 생각하기 쉽지 않은 부분적인 모양 형태의 정립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선수들만 발견할 만한 곳을 제시를 했거든요. 어디를 제시했냐면 여기를 제시를 했어요. 이수의 의미는 이것을 둘 때 언제든지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당장 두기보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면 뭐 이게 언제든지 되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여기를 가볍게 뭐 이런 식으로 버리겠다는 뜻인지, 이거는 상당히 아주 고난이도의 수법이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건 그냥 이렇게 둬서 이렇게 늘어만 놓더라도 이 돌이 백이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끊는 게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받아야 된다면 아까 치받는 형태보다 훨씬 더 이득을 받죠. 그리고 이쪽으로 두는 게 일단 백의 이제 강수인데, 여기를 이렇게 젖혀갈 때 약간 기분이 나쁘네요, 백이. 왜냐하면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를 가만히 나와서 뚫을 수가 없죠. 끊고 단수 쳐서 축이고, 이게 이렇게 뚫리는 형태가 되면 이 돌이 이상한 데 놓이게 되고, 여기서 그렇다고 이걸 이렇게 받게 되면 여기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어요.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두게 되면 이게 막상 백이 약간 행마가 뭐 확실치가 않습니다. 밑으로 끊는 것도 나가게 되면 뭐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뭐 넘겨주기에는 약간 큰 것 같기도 하고. 자, 근데 뭐 여기 붙이는 수는 뭐 인공지능이 제시한 수고, 현실적으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네. 수법인 것 같고요. 감각적으로 선택한다면 이 좌기 쪽을 모양을 좀 키워서 이 한 점을 크게 잡던지, 아니면 타개가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흑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그런 것이 기본 뭐 지금 생각하는 가장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쪽을 백이 여기를 뒀다고 이런 식으로 두는 건 일단은 이거는 뭔가 김지석 선수도 생각을 안 할 것 네. 같아요. 이런 그림은. 그냥 모양상으로 그냥 판단을 해서 둔다면 이런 것도 그냥 일감으로 좀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가 약간 찝찝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렇게 치받고 두는 거였는데요. 자, 좌하귀 쪽이 아니라 좌중앙 쪽으로 향했습니다. 예, 뭐 이쪽도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뭐 좌변 쪽을 좀 이 한 점을 수중에 넣겠다는 건데, 뭐 백이 다른 데를 둔다면 이렇게만 두면 너무 좋죠. 이건 기분이 너무 좋은데 백이 이제 이쪽 방면을 어딘가를 둔단 말이에요. 이쪽을 어딘가를 뒀을 때가 문제인데,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건 김지석 선수가 여기만 두더라도 백돌이 뭐 어떻게 보면 양쪽을 다 맞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돌을 연결하기도 그렇고 행말하기에도 좀 껄끄럽다 그런 건데, 그게 김지석 선수의 의도일 것 같아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둘 생각으로. 그런데 문제는 백이 여기를 두는 게 아니라 이쪽 방면이 일감 같아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렇게 뒀을 때가 이렇게 할 때도 혹시 밭전자를 끌고 나오겠다는 뜻일까요? 여기요. 근데 네. 이거는 일단 상용수법이 있죠. 이것을 붙이게 될 때 골치 아파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는 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뚫어버리면서 이걸 버리고 이쪽 귀를 차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둘 때 이렇게 두고 이쪽을 두는 건 이거 한 점이 끊기게 되고, 그렇다고 이 돌과 이 돌을 끊어가지 않게 되면 흙이 여기 밭전자 짠 돌이 오히려 반대로 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감으로 보기에는 백의 이 자리가 보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인공지능이 가장 제시하는 높은 퍼센트지 자리는 이곳을 지금 백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네. 이곳을 침투를 생각하는 게 가장 높아 보이고, 그리고 좌변을 둔다면 뭐 이 자리도 뭐 상당히 높게 나오네요. 근데 백이 이곳을 침투하는 것은 글쎄요. 실전에서는 생각하기 쉽지 않고, 네. 변상일 선수가 구사할 수 있는 수는 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 정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혹시 우변에 둔다면 뭐 어깨 짚거나 붙이는 수 등을 통해서 이 두 점을 잡아가는 형태로 좀 이쪽이요. 그림을 근데 그려봤거든요. 지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두 점과 이 한 점이 바꿔치기는 언뜻 보면 이쪽이 더 크긴 하지만 이거를 잡는다는 것, 곧 여기 우변을 흙의 집을 완벽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백이 지금 집이 두터워는 졌지만 좌변이 흙의 수중에 들어갔으니까 집으로 그냥 적당히 둬서는 두터움을 활용 못하면 집 부족증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백이 지금은 전체적인 두터움을 활용할 만한 그런 수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백은 지금의 현재 집은 흙이 앞서 있어요. 자, 흑도 고심 끝에 중앙 행마를 선택을 했는데요. 중앙 쪽을 둔다면 이런 것도 다 좋은 감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어디가 포인트냐의 문제인데,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쪽을 중시하는 방향보다는 그냥 감각적으로는 차라리 이수보다는 이런 데가 뭔가 좀 더 나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두면 이곳을 백이 어떤 식으로 행마하더라도 그 이후에 흙이 그 응수를 하면서 또 바둑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변상일 선수가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가장 높은 자리를 두어 갔어요. 이제 침투인데요. 여기서부터 두터움을 활용하겠다, 그런 뜻이죠. 네. 일단 상변 쪽에도 흙이 많은 악수를 두었기 때문에 활용할 만한 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흙은 이쪽을 둔다면 단순하게 이렇게 단수치고 때릴 때 이렇게 들면 여기는 이렇게 연결되지만 백돌이 뭐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흙이 뭐 좀 갈라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흙도 여기서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뭔가 이쪽을 어딘가를 둬서 행마를 할 때 그때 뭐 이렇게 이쪽과 연관 지어져서 두면 좋기는 좋은데 일단 이 입구자도 지금 김지석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감은 입구자 아니면 이쪽이 나릴자 같은데 나릴자는 백도 붙이는 게 너무 딱이라 입구자를 둬서 이렇게 둘 때 일단 머리를 하나 때리는 형태가 바람직해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침투를 한 수는 두고 보면 참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뒷문이 열려 있는 자리라서 잘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백의 입장에선 두터움을 이용해서 네. 상대의 집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돌을 가르고 나와서 그냥 여기서부터 전단을 모색하겠다는 그런 의미이시죠?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을 보니까 이 입구자보다는 나릴자가 좀 더 높게 나오네요. 여기가 가장 높은 걸로 나오고요. 흙이 이수와 이수도 나오기는 합니다. 예. 입구자로 흙이 두게 되면 백이 밀면 입구자가 괜찮은데 백도 이렇게 입구자로 행마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 뒤에 흙이 뭐 다음이 없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흙이 여기를 나릴자 가서 이렇게 나오면 이 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 돌이 뭐 급소의 의미가 별로 없나 봅니다. 어차피 넘는 게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돌이 여기 있을 게 더 나으니까 이 나릴자가 좀 더 낮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입구자도 나릴자를 선택하네요. 자, 그러면 백도 이제 붙이는 수를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여기를 시움을 당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아니면 진짜 뭐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입구자로 나오나요? 근데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붙이는 수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뭐 당장은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쪽을 두는 건 여길 딱 끊어서 백이 뚫어도 뭐 어차피 뒤로 이어야 돼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흙이 자세가 나쁘지 않거든요. 백돌이 좀 이상해서. 그리고 이쪽을 젖히게 되면 여길 끊어서 이렇게 둘 때 여기서 일로 끊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보통은 이런 수법이 예전에 바둑 배울 때 이렇게 두면 되게 혼났어요. 네. 예, 뭐 이거 뭐 빵 때림을 주고 뭐 이렇게 위에를 이렇게 두고 뭐 밑으로 넘어가려면 위를 붙여서 빵 때림을 주고 예, 바둑 한 두 자릿수 때 배우는 수법이죠. 근데 별로 좋지는 않은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닐 것 같고요. 아닐까 싶고요. 어찌됐건 변상일 선수도 여기서 다음의 행마가 붙이느냐 입구자냐 입구자를 입구자로 선택했어요. 나왔습니다. 흙에 밀어서 나왔고요. 자, 그곳에서부터 일단 거기를 차단을 당하는 게 기분이 나쁘다. 뭐 그 뜻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백이 이렇게 두면 여기를 끊고
이렇게 둘 때 이걸 나가고 저척까지 놓고 이렇게 단수 쳐서 잡겠다. 그런 뜻일까요? 아, 이건 좀 어렵네요. 한번 인공지능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 여기서 이걸 두면 먼저 여길 끊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찝으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흑돌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놓여지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곳에서 백의 행마가 뭐 아래를 쭉 빠져서 행마를 한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끊게 되면 바로 여기가 단수가 있어서 와, 그래 놓고 또 입구자를 붙입니다. 백도 뭔가 스텝이 좀 꼬인 느낌도 있는데요. 네. 역시 찝는 수를 좀 염두에 뒀을까요? 예,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여기서의 행마는 독특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장면이기도 하고, 뭐 두 선수도 평범하지 않는 그런 행마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상일 선수도 내돌이 주위에 두텁기 때문에 여차해서 이걸 밑으로 넘겨주는 그런 형태를 뭐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김지석 선수도 이렇게 붙이는 행마를 예상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를 흑돌이 오는 게 이렇게 늘게 되면 막상 별건 없거든요. 흑이 여기서 이제 이쪽을 두면 여기 이렇게 둬서 뭐 오목처럼 보이지만 백돌이 아주 깔끔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여기를 한번 늘어서 여기 두게 되면 여기 넘는 수단이 좀 생기거든요. 여기 약점이 좀 생겨서 네. 이쪽을 두더라도 이렇게 붙이게 되면 뭐 거의 넘어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를 차단하려고 하면 백도 돌 모양이 구겨지는 걸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흑이 가장 높은 퍼센티지가 높은 수는 인공지능은 지금 붙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두는 것도 있긴 있어요. 여기 두는 것도.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한번 삐끗하면 망하겠는데요. 이렇게 두고요. 백이 이쪽으로 젖히는 건 여기를 끊었을 때 조금 애매해요. 여기서 이곳을 이렇게 두고 여기를 차단했을 때 이 모양 자체도 안 좋고 여기 둔 수도 약간 좀 이상한 데 있죠. 여기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두면 다음에 여기가 절대 선수라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는 백이 꽝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를 뒀을 때 이쪽으로 젖혀야 되는데 이것도 여기를 끊고요. 그러면 여기를 둬서 이쪽을 차단을 할 수는 있는데 이때 그냥 여기를 이렇게 쭉 밀어버리라는 뜻인가요? 이렇게 두고 너무 이런 식으로 시원시원한 거 가볍게 아닌가요? 이 그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여기를 단수 칠 때 좀 기분 좋은 게 있어요. 여기를 두면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치고요. 때리는 게 보통의 모양인데 여기 콕 막히게 되면 뭐 백도 별게 없죠. 오늘 대국 이 두 선수의 행마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자, 마지막 변상일 선수의 붙임수도 좀 곱씹어 볼 만한 수인데요. 김지석 선수의 장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특히 더 컨디션이 좋은 변상일 선수. 선수 우변에서 한 차례 전투가 벌어질 텐데요. 1부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선 봉조 리그에 있는 변상일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봉조 리그 원성진, 이창석, 박정환, 최정, 변상일, 김지석 선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붙이니까 느는 선택을 했네요. 자, 예, 이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붙이는 수와 이것을 이렇게 느는 수. 자, 김지석 선수는 느는 수를 선택했고요. 이 느는 수의 의미는 백이 이곳을 두더라도 내가 여기를 이렇게 붙여갈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여기 모양을 좀 구겨뜨리려고 여기를 젖혀가는 게 언뜻 보면 좋아 보이는데 백이 이렇게 막상 하나 참아두게 되면 여기 끊는 것도 있고 지금 이 석점이 너무 위험해졌기 때문에 이건 기분만 내는 수가 네. 되죠. 백도 여기서는 근데 여기 찝는 걸 보강해야 되고 뭐 이쪽도 보강하려면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없을까요? 예, 마땅한 수는 없어요. 여기서 뭐 이렇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당한 형태라 이건 기분이 나쁘죠. 자, 백도 이렇게 뭐 막아두는 수가 보통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막아갔죠. 얼핏 보기에는 호구 자세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 흙도 그래도 넘어가는 자세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넘어가는 게 남아있는 형태라 여기를 이렇게 두게 되면 이 이후의 수순을 보면요. 백도 여기를 차단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뭐 이거 차단 안 하면 백이 여기 처음에 침투한 수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둬야 되고 이렇게 두면 여기는 단수를 하나 쳐야 되겠죠. 일로 끊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일로 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나가면 요거 단수는 아주 기가 막히죠. 그리고 여기를 젖히고 일단은 2단 젖힌 돌이 잡히더라도 늘 수는 없어요. 일단 2단을 젖혀야 되고 그러면 백도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일단 이 돌이 살아갈 수는 없는데 이렇게 여기를 두들겨 놓고 이제 귀 쪽을 살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흙이 이것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 여기를 두더라도 이렇게 막아서 깔끔해지죠. 이렇게 두는 데까지가 지금 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유 수순이 아닌가 싶고요. 백도 이 한 점까지는 잡았는데 이쪽의 약점 때문에 끊어져 있는 이 돌 때문에 이 흑돌을 압박을 할 수는 없어요. 예, 여기 이 돌이 꿈틀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젖히는 수는 이 한 수네요. 예, 뭐 다른 데를 둬서 여기 뭐 다른 데를 둘 데가 없죠. 지금 네. 여기 다 여기를 더 이상 두지 않으면 백이 이걸 침투하는 이 이후의 수순, 지금까지 수순은 다 악수가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뭐 사실상 외길의 진행이 됩니다. 혹시 백이 빠지는 게 좋을 리는 없을까요? 아, 이렇게요. 네. 이거는 단수를 못 쳤죠. 그럼 일단 일단 이 단수는 되고 그리고 여기를 막고 그럼 백이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요거는 하나 밀리겠죠. 그때 여기를 넣으면 또 이 밑을 하나 젖힘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요게 조금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두게 되면 일단 단수를 친 것과 차이는 흙집은 지금 이 모양이 더 집이 많이 났고 그 대신 백은 약점은 좀 없어졌어요. 이 돌을 압박을 하기에는 이 모양이 난데 일단 먼저 집을 약간 손해보고 시작하는 건데 뭐 그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그래도 일단 집으로 손해보긴 싫으니까 단수를 친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외길의 진행이 예상이 되죠. 미는 한 수고 이거는 뭐 무조건 쳐야 되는 자리고 여기도 젖혀야 되는 자리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외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실상 여기 붙이는 것까지 외길의 진행인 것 같아요.
백은 처음에 사선에 침투를 해서 흑의 돌을 갈랐지만 흑은 그래도 귀에서 마지막 수순으로 입구자에 붙이는 걸로 해서 집은 오히려 처음 모양보다도 줄어들진 않았고요. 백은 우변 쪽에 약간의 한 6, 7집 정도를 이제 냈고 흑돌을 갈랐는데 문제는 갈린 이 중앙 쪽의 돌이 아까 이 끊어져 있는 돌 때문에 크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치고 나오는 약점 때문에 여기를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 게다가 또 멀리서 이 좌변에서 중앙으로 나온 흑돌 하나가 또 도와주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이 돌이요. 네. 예. 여기서 다음 백의 오히려 행마가 어렵고요. 일견 보기에는 이런 자리가 눈에 들어오죠. 이게 뭐 급소의 이런 형태에서 급소의 자리가 눈에 들어오는데 여기는 상당히 어려운 장면인 것 같아요. 여기도 좋아 보이고 이쪽 방면으로 압박하는 것도 왜 여길 두면은 이쪽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쪽을 뭔가 둘 것 같기 때문에 자, 1위도 어떻게 보면 거의 외길의 진행인데 김지석 선수 그 다음 수까지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뭐 여기는 이렇게 두고 2단 젖히는 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되고 여기를 잇고 여기를 붙이는 데까지 그럼 백이 여기를 일단 하나 들어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두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둬도 여기는 둘 때 여기를 꽉 받으면 여기 한 방 끊기는 자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어렵죠. 이걸 이제 의미를 설명드리면 백이 이렇게 받는 건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때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이런 형태예요. 당장은 요 교환을 흑도 안 하겠지만 이런 형태면은 이게 이제 좀 기분이 나쁘고요. 그리고 여기서 백이 그러면 뭐 어차피 2점 잡는 게 있으니까 일로 때리면 되겠거니 하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여기 느는 게 거의 선수성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늘었을 때 받지 않으면 이 단수가 생각보다 너무 아파요. 이런 형태가 되면 여기 맛이 상당히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이걸 밀고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둘 때 여기를 두더라도 이걸 치받는 게 아니라 그냥 때려서 이렇게 되고 뭐 백 이쪽 방면을 두고 여기 아까 교환된 상태에서 그런 형태가 나오네요. 글쎄요. 여기서 2단 젖히는 건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교환 같은데 김지석 선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아직 20분 정도 남았지만 모양이 다 결정되지 않은 바둑이고 이 중앙에서 이 행마가 이제 좀 있으면 어려운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앙뿐만이 아니라 하변이든 좌변이든 분명히 전투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좌변 쪽, 이 중앙 쪽과 하변 쪽은 뭔가 연관관계가 있어서 네. 여기서 한번 어려운 장면이 나오고 이쪽 방면에서 어려운 장면이 나올 텐데 변상일 선수 아직 시간이 무지하게 네. 많이 남았고 김지석 선수는 초읽기에 몰리게 되면 뭐 상대적으로 또 이제 김지석 선수 30대 아닙니까? 예. 초읽기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가 없죠. 게다가 이 우슬봉조배의 특성상 1시간 반이 주어진 이후에 40초 초읽기로 들어갑니다. 예. 체감이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다 쓰고 1분 초읽기면 그러면 그래도 뭐 갑자기 초읽기가 훅 들어오는 느낌이 안 드는데 40초 초읽기는 갑자기 확 뭐가 압박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 이쪽 우변 쪽이 잘 정리가 되어야 그래야 다음 행마도 더 편해지겠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여기서 어떤 것을 좀 생각하는 걸까요? 지금 결국은 이쪽에 손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손이 들어오면 백이 여기를 하나 늘어놓게 되니까 여기는 젖혀야 될 것 네. 같고요. 이걸 또 젖힌다면 2단 젖히는 것도 좀 자연스러운 예. 행마거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냥 두게 되면 위쪽을 끊겨서 이렇게 잡힐 수가 있거든요. 여기 수상전환 안 되고 젖혀봤자 뒤로 젖히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 막은 수가 조금 이상한 걸로 나오죠. 지금 그래프만 보더라도. 네. 김지석 선수는 여기 2단을 젖히고 여길 둘 때 이거 밀고 들어가는 게 기분 나쁘다고 판단을 내렸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은 여기에 돌이 있는 것보다, 물론 이 돌이 여기를 압박하는 의미는 있지만, 백이 여기를 둔 다음에 돌이 여기 있는 것과 귀 쪽에 있는 것과는 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 날일자가 너무 크기 너무 때문에. 백이 여기서 이걸 이쪽으로 끊고요. 여긴 하나 늘어서 버려야 될 것 같고, 이쪽을 둘 때 이쪽으로는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 두 점을 잡을 수도 있지만 일단 보류하고 여기를 날일자 갈 때 이 날일자로 간 자리가 너무 커요. 따끔해요. 글쎄요. 여기 그냥 2단 젖히고 붙이는 게 일감이었는데 글쎄요. 김지석 선수 너무 많이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끔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 좀 꼬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부분적일 때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감각적인 판단으로 바둑을 둬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장면에서 수익기로 돌려다가 시간을 많이 쓰고 너무 수익기에 의존한 나머지 이상 감각이 나올 때가 있죠. 물론 지금 상황은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부분적이기 때문에. 김지석 선수도 당연히 2단 젖히는 게 일감이었을 텐데 역시 귀 쪽에서의 처리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2단을 젖히고 여기를 둘 때 이거 밀 때 좀 기분이 나쁘다. 그 판단으로 이 막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변상일 선수도 사실 노타임으로 들어갈 만한 장면이었는데 상대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수를 뒀기 때문에 지금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를 끊는 것보다 지금 백이 여기를 이렇게 끊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어차피 여기를 끊기게 되면 2단 젖히는 타이밍은 안 나오고 그럼 흑이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늘게 되면 여기를 끊어서 이 돌을 잡아 먹으면서 이 돌을 이 교환을
뭐 강요를 한 꼴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또 여기 날짜까지 달릴 수 있다. 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은 지금 여기 끊는 게 오히려 여기 끊는 것보다 더 높게 나오는 네. 것 같아요. 자, 변상일 선수도 아직 시간이 많거든요. 여기서 정확한 수를 찾아내야 되고요. 생각할 수 있는 수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선택의 가지수는 사실상 이쪽을 둔다면 우변을 둔다면 뭐 일루 칠 수는 없거든요. 뭐 일루 끊는 수인 것 같고 여기를 받기는 받아야 되니까 결국은 이쪽 끊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변상일 선수가 생각하는 것 같고 충분히 이곳을 끊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변상일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를 두지를 않으면 여길 2단을 젖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를 이쪽을 치고 나왔을 때 이때 뒤로 넘어가는 건 이 한 점을 버리기 때문에 많이 당한 거고 여길 나가게 되면 이렇게 두고 여길 이으면 여기를 이렇게 막을 때 이때 여기를 하나 젖혀요. 그러면 그냥 넘는 건 이렇게 먹여치고 이렇게 막은 다음에 살면 그만인데 여기서 이곳을 하나 젖히면 이렇게 두면 그때 넘으면 잡혔고 이쪽을 두면 여기를 단수 쳐서 패가 나죠. 백이 넘어가져 있는 상태. 물론 흑도 패를 지면 타격이 크지만 그래도 여기가 다 잡히는 패기 네. 때문에 이건 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백이 여기 2단 젖히는 걸 방어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때 여길 직접적으로 여길 응수하는 것보다 여길 끊어서 2단 젖히는 걸 방어를 하는 게 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변상일 선수 지금 여기 끊는 수를 염두할 것 같은데요. 예. 김지석 선수의 좀 의외의 선택이 나왔는지 변상일 선수도 장고에 빠집니다. 자, 변상일 선수도 계속해서 빨리 두지는 않죠. 네. 딱 생각할 내가 때 딱 생각해요. 예,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될 때는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약간 좀 속기로 일관하는 네.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바둑을 두는 요령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더 성숙해졌어요. 예. 고민을 해야 되는 장면에서 충분히 이제 고민을 하죠. 그걸 구분하는 능력도 키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를 끊는 게 높게 나오는 이유는 또 흑이 여기 약점이 보강되면 나중에 이제 이런 데 둘 때 백이 둘 수 있는 게 여기 이렇게 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나중에 요 단수까지 또 얻어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막상 요 돌이 살아가는 것과 끊어서 잡히는 것과 여기 공백까지 합하면 집이 꽤 되거든요.
돌을 집었어요. 먼저 가네요. 그냥 뒀는데 그러면 2단 저치는 제가 아까 제시에 말씀드렸던 이 수가 어떻게 되는지 2단을 젖히고요. 여길 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두면 여길 단수 칩니다. 이때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 이러고 사실 흙이 이쪽을 두면 살거든요. 이쪽을 두는데 근데 여기 약간 조심은 해야 돼요. 여기를 먼저 붙여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젖혔다가는 한 점 잡아 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붙여서 살게 되면 아니면 뭐 이걸 단수 쳐도 돼요. 이거 단수 치는 것도 백이 패하기도 힘들고 막상 때리면 또 요 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당한다고 보면 그 다음에 두면 확실한 것 같고요. 자, 김정수 선수 2단 젖히겠죠? 변상일 선수는 중앙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귀에서부터 해결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중앙을 끊는 건 2단을 못 젖히게 해서 여기 약점을 보강하는 거고 지금 귀를 달리는 건 이 돌이 사화를 압박해서 내가 여기 약점을 간접적으로 지키겠다. 뭐 어찌됐건 비슷한 의미는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여기 중앙 끊는 게 좀 좋게 더 나오기는 했는데 뭐 퍼센티지 차이는 별로 없죠. 네. 뭐 이것도 쓰면 딱 50%였고 요거는 뭐 반집 손해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서로가 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돌이 좀 향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 변상일 선수는 중앙보다 귀의 실리를 선택합니다. 서로 어려운 수를 던져주고 한 번씩 일어나네요. 변상일 선수는 또 아직 뭐 시간이 많으니까요. 네. 상대 이제 생각하는 시간에 나가서 뭐 상대가 바로 착점을 해도 내 시간이 좀 가더라도 큰 부담도 없고 그리고 좀 바깥 공기를 좀 마셔야 계속 앉아만 있으면 그렇게 뭐 바둑 승부를 겨루는데 계속 앉아 있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밖에 나가서 좀 팔 운동도 하고 기지개도 키우고 그래야 또 집중력이 더 높아지죠. 지금 우변 쪽 행마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변을 제외한다면 실리로는 흙이 좀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인가요? 그게 이제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흙은 지금 이 좌변 쪽에 큰 모양이 있고 다른 곳에는 여기는 딱 덤 정도고 여기는 뭐 몇 집 안 나요. 여기 집과 여기 우변 쪽의 집이 뭐 엇비슷해 보이고 백은 여기 모양 하나 여기 두 개 모양이 두 개고 흙은 이제 좌변에 하나고요. 크기로 본다면 뭐 엇비슷한 것 같은데 네. 여기 뭐 집도 이게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힘든 게 여기를 하나 뒀을 때는 몇 집이라고 대략 나오지만 100이 뒀을 때는 이것도 판단 내리기가 힘들고 100은 여기는 확정가는 100집은 오히려 세기가 좀 그래도 편하죠. 6, 7, 8, 10, 20, 24, 32, 3집 정도. 이거 2점 잡는 것까지 하면서 한 2집. 여기 하변은 대략 뭐 일단 일견 보기에 15집. 물론 2점 잡는 게 남아는 있지만 확정가는 아니기 때문에 대략 15집. 그럼 100에 합해서 50집은 좀 안 나고 이 좌변의 흙집은 여기가 이 한 점은 제압했다고 보면 여기가 한 20집 정도. 여기가
굳힌 상태에서 벌려진 여기 형태만 보면 15집 정도인데 35집인데 요 한 점이 그래도 거의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도 한 15집 늘어나니까 흙이 먼저 두게 된다면 글쎄요. 한 60에서 65 정도 날 것 같고 100이 먼저 둘 때는 뭐 집을 정확하게 몇 집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는 않죠. 우변에서 서로 어려운 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지석 선수가 장구할 차례인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